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켭니다. 카톡을 확인해도 광고 메시지뿐이고 SNS를 열어보면 연말 파티와 크리스마스 모임 사진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웃는 얼굴들, 반짝이는 트리,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사이에서 문득 나만 멈춰있는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도착해 혼자 저녁을 먹고 넷플릭스를 켠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도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구나.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외로움은 왜 유독 이런 날에 더 커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은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대한 감정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명과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죠. 외로움은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아주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유명해도, 권력이 있어도, 외모가 뛰어나도, 대화를 잘해도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우리 뇌에 내장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혼자 남겨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포식자를 혼자 상대할 수 없었고 혼자서는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단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었고 사회적 유대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커졌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발달했으며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고도화되었습니다. 사회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 생존 본능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결함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외로움은 당신이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지극히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현대 사회가 외로움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학 입학, 취업, 이직, 결혼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일과 책임이 늘어나면서 하루는 빠르게 소진되고 남는 시간은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친구와의 시간이에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지만 성인이 된 이후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특정 시기에 더 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입니다. 이 시기에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TV 속 가족의 모습과 영화 속 연인,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장면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날은 누군가와 함께 보내야 하는 날이라는 암묵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시작되기보다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혼자 있음이 이 시기에는 왜 나는 저 장면에 속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행복해야 하는 날이라는 기대가 더해집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은 외로움 위에 죄책감까지 쌓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외롭다고 해서 관계에 실패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5만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로움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현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그런데 외로움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건강에 해로운 것 중 하나거든요.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암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며 알츠하이머를 악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외로움은 비만보다 2배나 치명적이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위험해요. 외로움이 계속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임에 가입하고 친목 행사에 나가보는 거죠.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외로움의 핵심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을 만나도 진짜 연결을 느끼지 못하면 외로움은 그대로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있는데도 나는 왜 외로울까? 라는 죄책감만 더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바쁘게 사는 겁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일, 운동, 취미로 스케줄을 꽉 채우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덮어질 뿐이고 조용한 순간이 오면 더 강렬하게 돌아오거든요. SNS로 연결된 것처럼 느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 라고 느끼려는 거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은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화면 너머의 연결은 진짜 연결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안전한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연결을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사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하나를 두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의미를 덧붙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기보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싫어하지도 문제 삼고 있지도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가벼운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실 사람이나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주말에 대한 가벼운 질문도 연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을 습관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참석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서 즐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거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외로움은 치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몇 달 뒤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배고픔과 똑같은 종류의 신호예요. 배고픔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